안녕하세요. 안나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즐겁게 잘 보냈나요? 선생님은 일주일 아주 즐겁게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이온환사를 이용해서 예쁜 한지 무드등을 꾸며볼까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나누어준 키트를 확인해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키트를 준비했었는데요.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종이컵에 있던 이온환산을 따로 분리를 해서 조금 관심을 달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온환사에 수분을 살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면 괜찮고요. 선생님이 이온환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특별한 반려식물 이온환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에어플라이트 식물 중에 하나로 이온환사가 손꼽히는데요. 초보자들도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 하나가 이온환사예요. 흙에서 키우는 것이 아닌 공중에서 키우는 식물로 책상이나 선반 한 곳에 살짝 올려두거나 공중에 걸어두어서 인테리어에도 효과가 좋아요.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계속 성장하는 이온환사는 꽃이 피고 진 이후에는 뿌리 쪽에 신화라고 새끼가 계속 자라서 번식을 할 수 있어요. 공기 중에 미생물의 양분과 수분을 섭취하며 이온환사는 많이 키울수록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어요. 트리콤이라고 해서 틀란을 덮고 있는 작은 솜털을 트리콤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리콤은 공기 중의 먼지를 흡착하여 먼지에 붙은 양분과 수분을 섭취하는 역할을 해요. 나쁜 미세 공기들을, 먼지들을 빨아들여서 공기를 맑게 정화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이온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집안 공기가 맑아지겠지요. 식물 관리법을 살펴볼게요. 직사광선을 피한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물주기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7일에 한 번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빼주시면 돼요. 물을 주고 난 후에는 사이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털어서 잘 말려주세요. 이온환사를 자주 만지게 되면 양분을 흡수하는 트리콤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돼요. 4가지 기억해주세요. 햇볕이 잘 드는 곳, 7일에 한 번, 최적온도 15에서 25도씨, 통풍이 잘 되는 곳. 이렇게 주의하면 예쁜 이온환사를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틸란드시아에 대한 질문을 살펴볼게요. 언제 물을 주어야 하나요? 식물의 종류 환경에 따라 약 3일에서 10일에 한 번 정도 잎이 건조해지면 물에 담가주세요. 여름철에는 장마를 제외하고 3일에서 7일에 한 번 오전에 주면 좋고요.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자칫 잎을 타게 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약 6일에서 10일에 한 번 20에서 30도씨의 물을 오전에 주고 마르도록 해주면 좋아요. 온풍기가 작동되는 건조한 환경에서는 더욱 자주 물 주기를 해야 돼요. 주의할 점은 5시간 이상 젖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적당한 온도는요? 최적의 온도는 10에서 35도씨예요. 적합한 온도가 꼭 아니어도 식물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거나 뜨거운 곳은 꼭 피해 주어야 돼요. 햇빛이 없어도 될까요? 네, 자연광이 아니어도요.
인공 조명으로 얼마든지 식물을 키우고 식물이 자랄 수가 있지요. 또한 가능하다면 아침, 저녁 햇빛이 잘 드는 남향 창가가 좋은 것 같아요. 물속에서도 키울 수 있나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식물이 물속에 잠겨 있다면 썩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잎이 심하게 말라 있거나 꼬여 있는 경우에만 한두 시간 물속에 담가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온환사 잎끝이 왜 붉게 물들어 있나요? 잎이 붉게 물드는 것은요, 꽃이 피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곧 필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 식물 비교 도감이라는 책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어린이 식물 비교 도감 저자 윤주복, 출판사 진선아이. 오늘의 추천 도서예요. 어린이 식물 비교 도감을 통해서 다양한 식물도 관찰할 수 있고요. 여러 사진들을 살펴보면서 식물과 친근해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책 소개를 할게요. 어린이 식물 비교 도감은 식물 생태 사진 작가인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찍어온 식물 사진과 함께 식물을 비교하여 정리한 책이에요. 서로 닮은 두 식물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고 대표적인 식물 52종의 비교 포인트를 글과 사진으로 자세히 수록하였기 때문에 학습, 생태학습용으로 활용하기도 좋아요. 여러 식물을 관찰하면서 식물의 각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식물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식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화단과 공원, 들과 숲 등 주변에서 식물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출판사 서평을 살펴볼게요. 이 책은 비교를 주제로 삼아서 사물을 인지하고 구별하는 판단 능력을 기르면서 식물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책 속에 나와 있는 귤나무와 팽자나무처럼 열매의 모양이 비슷한 식물을 사진으로 자세히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열매 이외에도 두 식물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독자들이 스스로 찾을 수가 있도록 도와주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이 식물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과 같은 식물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식물을 재미있게 비교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고요. 식물의 생김새를 관찰하는 방법까지 저절로 익힐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식물 도감 책도 선생님이 살펴보았고요. 또 이온환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식물들도 배우고 또 관찰하고 또 다양한 공예로 접목해서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우리 오늘 필요한 수업 재료들을 살펴볼 거예요. 한지 무드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에 전통 문양들이 들어있어요. 전통 문양을 예쁘게 우리 친구들이 색칠을 해서 꾸며볼 거고요. 이 전통등 안에 LED 초와 한지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이 재료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점토를 이용해서 예쁜 이온환사 화분도 만들어 볼까 해요. 요거는 목공풀이에요. 목공풀 이용해서 오늘 예쁘게 붙여서 사용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설명한 재료를 펼쳐놓고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잘 들어주고요.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꼭 부탁해요. 오늘의 재료를 소개해요. 전통 문양 부재료, LED초, 점토, 목공풀, 한지, 이온환사 식물이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네임펜이라던가 사인펜 또는 마카를 이용해서 오늘 우드에다가 색칠을 해줄 거예요. 색깔,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로 한지 문양의 전통 문양 나무를 예쁘게 색깔을 입혀볼 건데요. 마카를 이용해도 괜찮고요. 또는 사인펜, 네임펜 모두 괜찮아요. 집에 있는 색깔 도구를 이용해서 예쁘게 컬러를 칠해주세요. 선생님은 마카를 이용해서 색깔을 칠해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나무에다가 미리 색깔을 칠해보고요. 원하는 색깔로 입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하얀 색깔 도화지에 칠하는 거랑 나무 위에 색깔을 칠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나무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이면 칠해줘도 좋아요. 선생님은 갈색을 이용해서 한번 칠해볼게요. 꼭 갈색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핑크색, 노란색, 연두색 다양한 색깔로 완성해 주면 돼요. 이렇게 우드 아트의 일종으로 우드에 그려진 다양한 문양의 색깔을 입히면 우드 아트 공예가 되는데 오늘 우리 식물과 함께 접목해서 예쁜 전통 무드 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부분을 색칠을 다 했으면 이제 꺼내서 조립을 할 거예요. 자, 조심히 빼주세요. 손 조심해서. 네, 이렇게 빼서 조립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자, 제일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닥면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LED 소를 이렇게 얹어서 조립을 할 거예요. 자, 조립할 때 이 테두리 부분에다가 목공풀을 이용해서 바른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목공풀을 꺼내어서 열어볼게요. 목공풀 안쪽에 캡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캡을 조심히 빼주세요. 캡을 빼야지 안에 목공풀이 나와요. 캡을 빼고 돌린 다음에 목공풀을 테두리 부분에 조심히 짜주세요. 자, 그리고 LED 초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붙여서 고정을 시켜 놓을 거예요. 목공풀이 나중엔 투명해지거든요.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내려놓고 고쳐 넣을게요. 자, 이번에는 가위를 꺼내서 준비를 해볼게요. 가위랑 한지가 있을 건데요. 한지는 색깔이 랜덤이라서 하늘색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핑크색, 보라색, 하얀색, 다양한 색깔의 한지가 들어있을 건데 이렇게 한지를 펼쳐서요. 이 한지를 어디다 붙일 거냐면 이렇게 문양, 요 뻥 뚫려져 있는 문양 부분에 이렇게 한지가 덧붙여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4등분으로 잘라서 요 한지 안쪽에 요 전통 문양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갈 정도로 한지를 자르면 돼요. 선생님은 4등분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네 개로 잘랐지요? 자른 한지를 전통 문양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사이즈가 맞지요? 사이즈가 조금 큰 친구들은 더 한지를 잘라서 붙여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공풀을 이용해서 붙일게요. 목공풀을 얇게 테두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르고요. 한지를 봤을 때 거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매끄러운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우리 친구들 놓아주세요. 그리고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지가 붙을 거예요. 짠! 이렇게 자, 네 면 모두 다 붙여볼게요. 붙일 때 이 까만 색깔 뻥 뚫려져 있는 부분이 막히지 않게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옆구리 부분에만 붙여주세요. 조금 눈이 가요. 조금 자를게요. 네, 이렇게 내면을 모두 선생님이 발라봤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한지를 다 붙였으면 이제 만들어 놓은 부재료를 이용해서 우리 조립을 해볼 건데요. 아까 처음에 초를 본드를 발라서 붙여 놓았어요. 여기에 보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뚫려 있을 거예요. 보이지요? 자, 이 구멍은 이렇게 아랫부분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아랫부분에 뚫려 있는 부분에 맞출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나무를 들고요. 요 사이에다가 요 발을 꽂아주는 거예요. 자, 쓱 밀어서 짠, 이렇게 꽂았어요. 이 공간이 조금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꽂아볼 건데 이번에는 아까 발이 있는 부분 말고요, 발이 없는 부분 옆으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등을 조심히 들고요, 이 사이에다가 이 구멍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요 꽂을 때 조심해서 우리 친구들 조립해주세요. 꾹 눌러서. 자, 도면이 지금 조립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옆쪽 마찬가지로 밑에 발이 있는 부분을 조립을 할 건데, 그 조립하고 요 사이 틈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구멍에 맞춰서 조립을 해볼게요. 네, 됐죠? 자, 이번에 마지막 남은 한 면 사이사이에 꽂아서 조립을 해볼게요. 짠! 이렇게 네 면이 모두 조립이 되었어요. 자, 선생님은 지금 약간 흔들리는데 안에 초를 고정을 제대로 못 시켜서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초가 마른 다음에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일 윗면 마찬가지로 발 있는 부분에 맞추어서 꾹 눌러서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들어가야지 맞아 떨어져요. 자, 볼까요? 이렇게 네 면이 모두 완성이 됐어요. 조립이 잘 됐지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뭘 할 거냐면 이온환사를 이용해서 예쁘게 화분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이온환사 꺼내 놓고요. 선생님이 준비해준 점토가 있을 거예요. 이 점토를 지퍼백에서 꺼내주세요. 말랑말랑 점토를 이용해서 우리 이 이온환사가 들어갈 수 있는 화분을 만들 건데, 너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어서 우리 귀엽게 한번 이걸로 점토를 만들어 볼 건데, 넓적하게 만들어도 되고요, 또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타원형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건 자유롭게 화분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타원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조금 눌러주세요. 누르고 전체적으로 타원이 되게. 양쪽을 우리 그릇처럼 오므려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얇게 도자기 만들듯이 점토를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어주세요. 대리석 느낌도 나고 돌 느낌도 나서 되게 전통적이면서 예쁜 화분을 우리 친구들이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 이원환사는 흙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 위에다가만 올려두어도요, 훨씬 분위기 있고 예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릇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점토가 갈라지지 않게 손으로 잘 만져서 사이즈를 조금 우리 친구들 봐주세요. 점토를 만지니까 느낌이 어때요? 말랑말랑 기분이 좋지요? 이온화사를 한번 올려보기도 하고요. 예뻐요. 그냥 이 대리석 느낌, 돌 느낌 자체만으로도 뭔가 너무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찰흙보다는 훨씬 완성도 있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친구들. 이 화분을 어디다 얹을 거냐면 우리 만들어 놓은 등 위에다가 얹을 거예요. 자, 선생님 이렇게 얹었고요. 오, 어떤가요? 잘 만들었지요? 이렇게. 그리고 예쁜 이온환사 올려서 여기다가 짠! 이온환사가 있는 전통 화분이 완성됐어요.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아래에다가 놓아도 되고요, 전통등 위에다가 올려도 되는데, 우리 친구들 밑에 이제 등 스위치가 있을 건데요,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스위치를 켰더니 짠! 어때요?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왔어요. 보이나요? 예쁜 무드 등이 완성되었고요. 여기 이렇게 이온환사 공기정화식물을 올려놓으면 너무 멋스럽고 예쁜 전통 등이 완성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색깔을 만드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연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진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이온환사를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보관을 하고 이온환사가 집안의 공기를 맑게 정화시켜주도록 이렇게 오늘 공예랑 접목해서 이온환사 식물을 완성해 봤어요. 이온환사는 요 꽃잎 잎사귀 끝으로 미세먼지들을 먹기 때문에 공기도 정화시켜줄 뿐더러 아주 우리 키우기가 쉬운 식물이에요, 친구들. 그리고 이온환사가 크면 클수록 가지를 많이 뻗고요, 꽃도 핀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온환사 무럭무럭 자라게 키워서 얘를 또 잘라서 따로 또 키울 수도 있고요, 예쁘게 꽃까지 피워서 우리 친구들 잘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을 피워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예쁘게 관리도 하고 기분 좋게 우리 친구들이 사랑을 많이 주면 정말 빨리 꽃이 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일부러 이온환사 사이즈 큰 이온환사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죽이지 말고요,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워주세요. 짜잔! 예쁜 전통 무드등 이온한사 화분이 완성되었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만든 작품 어떤가요? 전통적이게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네, 여기 안에 전등도 불빛도 나와서 밤에 집에다가 켜놓으면요, 은은한 조명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온한사 예쁘게 잘 키워서 꼭 꽃도 피우고요, 예쁘게 공기 정화될 수 있게 정성으로 잘 키워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오늘 이온한사를 이용해서 예쁜 전통 무드들 이온한사 화분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오늘은 식물을 이용해서 즐겁게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이온한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또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도 우리 친구들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식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요, 꼭 책도 보고 좀 더 많은 식물들을 키워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수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일주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즐겁게 식물 관련된 공예를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일주일 즐겁게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